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시신으로 발견된 메르세데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백골 상태. 네? 감식 결과 메르세데스는 최소 10년 전인 2020년 중국 장쑤성 장두구 법원으로 서류들이 도착했는데요. 서류는 화장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 누군가의 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들로요. 사망한 사람은 약 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 용의자 마오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질병 때문에 보석 허가를 받았던 상황.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건데요. 갑자기? 자, 그런데 얼마 뒤 마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오가 체포됐는데요.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법원이 조사에 돌입. 사실 확인을 위해 마오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두구 법원입니다. 마오 씨 사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잘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오는 자신의 생사를 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차마 딸까지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거짓말을 몰랐던 딸 덕분에 마오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그 즉시 마오의 주거지 관할 공안과 의료보험관리센터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오의 사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공안은 마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공안에 체포. 이후 공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장과 사망 증명서들을 위조. 사기꾼 마오는 급기야 자신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감옥 가면 힘들지. 힘들라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가지 말아야지. 가서 힘들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거짓 죽음으로 회피하려 했던 사기꾼 마오. 원래 지은 사기죄 11년 받고 여기에 국가공인 위조죄까지 더해져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네 어리석어. 2021년 7월 칠레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91살 할머니. 메르세데스를 애타게 찾는 손자의 신고였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메르세데스의 자택에서 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시신으로 발견된 메르세데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백골 상태. 네? 감식 결과 메르세데스는 최소 10년 전인 2011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다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허허. 가족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걸 약간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를 살해했다. 자, 당시 경찰도 메르세데스의 가족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중 경찰이 포착한 수상한 정황. 어허. 메르세데스 사망 추정 시기보다 2년 뒤인 2013년부터 누군가 그녀의 연금을 수급한 이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 야, 살아 계시면 연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겠네. 수사 결과 연금을 부정 수급한 범인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딸 카스트로. 카스트로는 어머니인 메르세데스의 신분증을 도용, 어허. 연금 수령장을 위조해서요. 최소 7년간 2,6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딸 카스트로는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와 싸워서 연락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요. 냄새가 나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인 메르세데스의 자택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요. 딸 카스트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친척들이 카스트로에게 어머니 메르세데스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노모를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건강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며 사망한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딸 카스트로는 결국 사기와 시신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합니다.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